사람들은 관계에서 흔히 착각한다. 친절하면 오래 남을 거라고, 배려하면 소중히 여겨질 거라고 믿는다. 하지만 현실의 인간관계는 그렇게 작동하지 않는다. 과하게 잘해주는 사람은 감사의 대상이 되기보다 편의의 대상이 된다. 기억이 아니라 사용으로 남는다. 프리드리히 니체는 인간이 존중하는 것은 따뜻함 그 자체가 아니라 쉽게 접근할 수 없는 힘이라고 보았다. 여기서 말하는 힘은 공격성이나 지배가 아니다. 언제든 내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태도, 다시 말해 자기 자신을 함부로 소모하지 않는 자세다. 항상 먼저 연락하고 늘 맞춰주고 불편해도 웃으며 넘기는 사람은 관계에서 안전해 보인다. 그러나 그 안전함은 곧 긴장 없음으로 변한다. 긴장이 사라진 관계에서는 위계가 만들어지지 않고 위계가 없는 곳에서는 존중도 자라지 않는다. 인간은 무의식적으로 자신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존재를 가볍게 취급한다. 이것은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본능의 문제다. 잘해주는 행동이 반복될수록 상대는 그 행동을 성격이 아니라 기본값으로 인식한다. 기본값이 된 친절은 더 이상 의미를 갖지 않는다. 오히려 그 친절이 사라질 때 비난의 근거로 바뀐다. 원래 잘해주던 사람이 왜 변했느냐는 말이 나오는 순간 그 관계는 이미 기울어 있다. 귀하게 여겨지는 사람은 많은 것을 하지 않는다. 대신 항상 하지 않는 것이 분명하다. 모든 요구에 반응하지 않고 모든 감정에 설명하지 않으며 모든 상황에 자신을 소모하지 않는다. 이 여백이 상대에게 질문을 만든다. 그리고 사람은 질문하게 되는 대상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 관계에서 기억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잘해주려는 노력을 줄이고 자기 기준을 남겨야 한다. 기준이 보이는 사람만이 가볍게 소비되지 않는다. 사람들이 당신을 대하는 태도는 마음의 깊이가 아니라 관계의 구조에서 결정된다. 호의를 많이 쌓으면 존중이 따라올 것이라 믿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가 되는 경우가 더 많다. 이유는 단순하다. 호의는 관계의 무게를 줄이고 무게가 줄어든 관계에서는 함부로 행동해도 된다는 신호가 만들어진다. 에픽테토스는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집착할수록 스스로를 약자로 만든다고 말했다. 타인의 태도 역시 통제 대상이 아니다. 다만 그 태도를 가능하게 만드는 환경은 스스로 만들고 있다. 언제든 받아주는 사람 앞에서 사람들은 스스로를 절제하지 않는다. 늘 괜찮다고 말하는 태도는 성숙이 아니라 경계의 부재다. 경계가 없는 관계에서는 규칙이 사라지고 규칙이 없는 곳에서는 존중이 유지되지 않는다. 사람들은 명확한 선이 있을 때 선을 넘었을 때의 결과가 보일 때 행동을 관리한다. 귀하게 여겨지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반응이 느리다. 요구를 즉시 받아들이지 않고 감정을 바로 설명하지 않으며 관계의 흐름을 항상 상대에게 맞추지 않는다. 이 지연이 긴장을 만들고 그 긴장이 관계의 균형을 잡는다. 호의를 줄이겠다는 말이 아니다. 다만 호의가 기본값이 되는 순간 당신의 위치는 내려간다. 존중은 따뜻함의 양이 아니라 선의 분명함에서 나온다.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잘해주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함부로 다뤄도 되는 사람이 아니라는 인상을 남기는 일이다. 사람들은 이해심 많은 사람을 성숙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관계 안에서 반복되는 이해는 성숙이 아니라 기준의 붕괴로 작동한다. 한 번의 이해는 배려가 될 수 있지만 계속되는 이해는 상대에게 메시지를 남긴다.
이 정도는 괜찮다라는 허락이다. 아서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타인의 관용을 미덕으로 존중하지 않고 오히려 이용 가능한 약점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말은 냉정하지만 현실과 정확히 맞닿아 있다. 인간은 이해해주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를 단속하지 않는다. 무례, 지각, 약속 파기, 무시 같은 행동이 반복되는 이유는 상대가 몰라서가 아니다. 이미 한 번, 두 번, 세 번 넘어갔기 때문이다. 이해가 쌓일수록 상대의 행동은 바뀌지 않고 오히려 선을 더 넘는다. 관계의 기준은 말이 아니라 허용의 기록으로 남기 때문이다. 항상 이해하는 태도는 감정적으로는 편해 보이지만 관계 전체의 무게를 가볍게 만든다. 가벼워진 관계에서는 당신의 말도 감정도 이전만큼 진지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처음에는 편안함으로 시작했지만 끝에서는 무시로 도착한다. 귀하게 여겨지는 사람은 이해의 조건이 분명하다.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지 않고 같은 일이 반복될 때 태도가 달라진다. 이 변화가 설명보다 강력한 신호가 된다. 사람들은 말보다 반응을 보고 관계의 선을 판단한다. 이해는 미덕이 될 수도 있고 스스로를 깎는 도구가 될 수도 있다. 차이는 단 하나, 반복을 허용하느냐에 있다. 많은 사람들은 관계에서 본능적으로 한 가지를 선택한다. 불편한 사람이 되느니 착한 사람으로 남겠다는 선택이다. 이 선택은 단기적으로는 평화를 만든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관계의 균형을 무너뜨린다. 이유는 간단하다. 착함은 존중의 조건이 아니라 소모의 조건이 되기 때문이다. 프리드리히 니체는 도덕이 자기 보호수단으로 사용되는 순간 그것은 고귀함이 아니라 자기 부정이 된다고 말했다.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미움받지 않기 위해 참는 태도는 상대를 배려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기준을 버리는 행위다. 불편한 말을 하지 않고 부당한 상황을 넘기고 마음에 없는 웃음을 유지하는 사람은 겉으로는 관계를 지키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는 관계의 중심에서 점점 밀려난다. 사람들은 자신을 불편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을 조심하지만 언제나 이해해주는 사람은 관리하지 않는다. 착한 사람 콤플렉스의 가장 큰 문제는 분노가 내부에 쌓인다는 점이다. 표현되지 않은 감정은 사라지지 않는다. 쌓이고 왜곡되고 결국 한 번에 터진다. 그 순간 사람들은 당신을 갑자기 변한 사람으로 기억한다. 그동안 참아왔다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다. 귀하게 여겨지는 사람은 착하려 애쓰지 않는다. 대신 일관된 태도를 유지한다. 좋을 때는 좋고 기준을 넘었을 때는 분명히 달라진다. 이 일관성이 상대에게 긴장을 만든다. 그리고 인간은 긴장이 있는 대상 앞에서 함부로 행동하지 않는다. 관계를 지키는 방법은 착해지는 것이 아니다. 명확해지는 것이다. 명확한 사람은 불편할 수 있지만 가볍게 취급되지는 않는다. 사람들은 표정이 부드러운 사람을 안전하다고 느낀다. 언제나 웃고 분위기를 맞추고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 곁에서는 긴장이 사라진다. 문제는 바로 그 지점이다. 긴장이 사라진 관계에서는 존중도 함께 사라진다. 항상 괜찮다는 태도는 성숙처럼 보이지만 관계 안에서는 다른 의미로 해석된다. 이 사람은 웬만하면 참는다. 이 정도는 넘겨도 된다는 신호로 읽힌다. 사람들은 말로 관계의 기준을 판단하지 않는다. 반복되는 반응을 보고 선을 정한다. 에픽테토스는
감정을 없애라고 말하지 않았다. 감정에 휘둘리지 말라고 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억누름이 아니라 선택이다. 필요한 순간에도 항상 웃고 넘기는 태도는 감정 통제가 아니라 감정 포기다. 감정을 포기한 사람에게서 타인은 무게를 느끼지 않는다. 불편함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은 갈등을 만들지 않는다. 대신 갈등을 피하는 사람으로 인식된다. 갈등을 피하는 사람은 관계의 중심에 서지 못한다. 중심에 서지 못한 사람은 결정권도 영향력도 갖기 어렵다. 결국 웃는 얼굴은 관계를 부드럽게 만들지만 동시에 당신의 위치를 주변으로 밀어낸다. 항상 밝은 태도는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 예측 가능한 사람은 관리 대상이 되기 쉽다. 이렇게 해도 웃을 것이다. 이 정도 말은 흘려들을 것이다 라는 계산이 가능해지는 순간 상대의 태도는 미세하게 달라진다. 무례는 갑자기 나타나지 않는다. 허용 가능한 영역이 조금씩 넓어지며 생긴다. 귀하게 여겨지는 사람은 감정을 숨기지 않는다. 다만 아무 때나 드러내지 않을 뿐이다. 불편할 때는 표정이 달라지고 선을 넘었을 때는 반응이 바뀐다. 이 변화가 상대에게 신호가 된다. 여기까지는 괜찮지만 그 너머는 아니다. 이 신호가 있는 관계에서 사람들은 스스로 행동을 조절한다. 웃지 말라는 말이 아니다. 다만 항상 웃는 태도는 내려놓아야 한다. 감정의 폭이 존재하는 사람, 상황에 따라 태도가 달라지는 사람은 다루기 어렵다. 그리고 인간은 다루기 어려운 대상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 관계에서 신뢰는 친절의 양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반응의 진폭에서 만들어진다. 그 진폭이 있을 때 사람들은 당신을 가볍게 보지 못한다. 용서는 성숙의 상징처럼 여겨진다. 한 번쯤은 넘어갈 수 있고 사과를 받으면 잊어주는 태도는 어른스럽게 보인다. 그러나 관계 안에서 쉽게 주어지는 용서는 미덕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그것은 상대에게 하나의 데이터로 저장된다. 이 사람은 여기까지는 괜찮다라는 기록이다. 아서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처벌보다 관용에 더 빠르게 적응한다고 보았다. 처벌은 기억을 남기지만 관용은 기준을 흐린다. 그래서 인간은 관대함을 만났을 때 반성보다 시험을 먼저 한다. 이것은 악이라기보다 인간 심리의 방향성에 가깝다. 처음의 용서는 오해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두 번째는 성격으로 해석되고 세 번째부터는 허락이 된다. 이 지점에서 상대는 행동을 수정하지 않는다. 오히려 같은 실수를 더 가볍게 반복한다. 왜냐하면 이미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큰 대가가 없다는 사실을 학습한 상태다. 문제는 용서하는 사람 쪽에서 생긴다. 겉으로는 괜찮다고 말하지만 내면에서는 기억이 쌓인다. 이 기억은 신뢰로 바뀌지 않는다. 경계가 무너진 자리에 남는 것은 피로감과 무력감이다. 결국 관계는 유지되지만 존중은 사라진다. 귀하게 여겨지는 사람은 용서를 아끼는 사람이 아니다. 용서의 조건이 분명한 사람이다. 같은 일이 반복되면 태도가 달라지고 거리와 반응에서 변화가 생긴다. 이 변화는 설명보다 훨씬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말은 해석될 수 있지만 태도는 해석의 여지를 줄인다. 중요한 것은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 아니다. 차갑게 벌을 주는 것도 아니다. 단지 이전과 같은 반응을 반복하지 않는 것이다. 사람들은 바로 그 지점에서 선을 인식한다. 이번에는 넘어가지 않는구나라는 감각이 생길 때 행동은 조심스러워진다.
용서는 관계를 살릴 수도 있지만 기준 없이 주어질 때는 관계를 망친다. 인간관계에서 존중은 마음의 넓이로 유지되지 않는다. 기억되는 경계로 유지된다. 관계에서 누가 먼저 움직이느냐는 사소해 보이지만 반복되면 힘의 방향을 결정한다. 먼저 연락하고, 먼저 약속을 잡고, 먼저 사과하고, 먼저 분위기를 풀어주는 역할이 고정되는 순간 관계의 중심은 조용히 이동한다. 그 이동은 감정이 아니라 구조의 변화다. 프리드리히 니체는 힘이란 누르는 능력이 아니라 버틸 수 있는 여유에서 나온다고 보았다.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먼저 다가가지 않아도 불안해하지 않는 사람에게 여유가 생기고 그 여유는 상대에게 압박으로 작용한다. 항상 먼저 움직이는 사람은 흔히 이렇게 말한다. 내가 안 하면 관계가 끝날 것 같아서. 이 말은 관계를 지키는 책임을 혼자 떠안고 있다는 뜻이다. 책임이 한쪽으로 쏠린 관계는 균형을 잃는다. 균형을 잃은 관계에서는 상대의 노력은 줄고 요구는 늘어난다. 처음에는 고마워하던 태도도 시간이 지나면 당연함으로 바뀐다. 연락이 오지 않으면 서운해하고 배려가 줄면 불만을 느낀다. 그때부터 먼저 다가가는 사람은 선택지가 아니라 기본 기능이 된다. 기능은 고장나기 전까지 소중함을 느끼지 못한다. 귀하게 여겨지는 사람은 관계의 흐름을 항상 맞추지 않는다. 필요할 때는 멈추고 기다리고 상대의 반응을 본다. 이 정지는 냉담함이 아니라 균형을 회복하는 행동이다. 사람들은 자신도 움직여야 관계가 유지된다는 사실을 느낄 때 태도를 바꾼다. 먼저 다가가지 않는다고 해서 관계가 바로 무너진다면 그 관계는 이미 한쪽의 노력으로만 유지되고 있었던 것이다. 그 구조에서는 아무리 애써도 존중이 자라기 어렵다. 존중은 상호작용에서 생기지 일방적인 헌신에서 생기지 않는다.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누가 더 애쓰느냐가 아니다. 누가 더 필요로 하느냐다. 필요가 한쪽으로만 기울어질 때 힘도 함께 기운다. 먼저 다가가는 습관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관계의 공기는 달라진다. 다가가지 않아도 무너지지 않는 관계. 그 안에서만 사람은 서로를 조심한다. 사람들은 오해를 풀기 위해 설명한다고 믿는다. 하지만 관계에서 설명이 잦아지는 순간은 대부분 이미 존중의 균형이 깨졌을 때다. 존중이 유지되는 관계에서는 긴 설명이 필요 없다. 말이 길어졌다는 사실 자체가 구조의 변화를 알리는 신호다. 에픽테토스는 스스로를 변호하는데 에너지를 쓰는 삶은 자유롭지 못하다고 말했다. 설명은 때로 소통이 아니라 변명으로 인식된다. 특히 반복되는 설명은 자신의 기준을 설득해야 하는 위치로 스스로를 낮춘다. 왜 그랬는지, 어떤 의도였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계속 말하는 순간 판단권은 상대에게 넘어간다. 상대는 이해자가 아니라 평가자가 된다. 이 구조에서 당신의 말은 무게를 잃고 상대의 반응은 점점 가벼워진다. 설명이 많아지는 이유는 단순하다. 관계에서 불안을 느끼기 때문이다. 오해받을까봐, 미움받을까봐, 관계가 틀어질까봐 말이 길어진다. 그러나 이 불안이 전달되는 순간 사람들은 당신을 안정적인 존재로 보지 않는다. 안정감은 설명이 아니라 태도에서 나온다. 귀하게 여겨지는 사람은 설명을 아낀다. 모든 상황의 입장을 밝히지 않고 필요한 순간에만 짧게 말한다. 대신 행동으로 기준을 보여준다. 행동은 해석의 여지를 줄이고 설명은
해석의 여지를 늘린다. 침묵은 회피가 아니다. 기준이 분명한 사람에게 침묵은 메시지가 된다. 이전과 다른 반응, 느린 답장, 거리의 변화는 말보다 정확하게 선을 전달한다. 사람들은 이 변화를 통해 관계의 규칙을 다시 읽는다. 설명하지 않는다고 해서 오해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는다. 그러나 설명을 줄이는 순간 당신의 위치는 올라간다. 사람들은 더 이상 당신을 설득해야 할 대상으로 보지 않고 존중해야 할 기준으로 인식한다. 관계에서 말이 짧아질수록 태도의 무게는 무거워진다. 사람들은 관계에서 안전한 선택을 한다. 누구에게도 미움받지 않기 위해 상황마다 태도를 바꾸고 말의 결을 조정한다. 겉으로 보면 유연하고 사회적인 사람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 태도가 반복되면 관계 안에서 당신의 위치는 점점 흐려진다. 모두에게 맞춘다는 것은 곧 중심이 없다는 신호가 되기 때문이다. 아서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신뢰하는 대상은 친절한 사람이 아니라 예측 가능한 사람이라고 보았다. 여기서 말하는 예측 가능성은 항상 좋다는 뜻이 아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기준으로 행동하는지가 분명한 상태를 의미한다. 사람마다 말이 다르고 상황마다 태도가 바뀌면 상대는 당신을 해석하기 어렵지 않다. 오히려 너무 쉽게 분류한다. 이 사람은 맞춰준다. 불편한 말은 하지 않는다. 상황 따라 움직인다. 이런 인식이 자리 잡는 순간 당신은 관계의 기준이 아니라 완충제가 된다. 완충제는 갈등을 줄여주지만 존중을 만들지는 않는다. 갈등이 생기면 당신이 중간에서 흡수할 것이라 기대되고 문제가 생기면 당신이 먼저 양보할 것이라 계산된다. 모두에게 잘 맞추는 태도는 평화를 주는 대신 당신의 무게를 빼앗는다. 처음에는 관계가 편해진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은 당신의 반응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불편함을 표현해도 원래 그러다 말겠지라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단 하나다. 이전에 항상 상황에 맞춰왔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과거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미래를 판단한다. 귀하게 여겨지는 사람은 모든 관계에서 같은 기준을 유지한다. 누구 앞에서든 선이 비슷하고 넘었을 때의 반응도 유사하다. 이 일관성이 상대에게 긴장을 만든다. 이 사람 앞에서는 조심해야 한다는 감각이 생길 때 태도는 달라진다. 모두에게 맞추는 태도를 버린다고 해서 사람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남을 사람만 남는다. 그 관계들은 수가 적어도 구조가 안정적이다. 안정적인 관계에서는 굳이 애쓰지 않아도 존중이 유지된다.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인기나 호감이 아니다. 중심이 있는 사람으로 인식되는 것이다. 중심이 보이는 사람은 불편할 수 있지만 가볍게 취급되지는 않는다.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진짜 손해는 불편함이 아니라 가벼워지는 것이다. 사람을 귀하게 만드는 태도는 극단에 있지 않다. 차갑게 굴 필요도 없고 일부러 거리를 둘 필요도 없다. 문제는 대부분 그 반대다. 너무 많이 내주고 너무 빨리 반응하고 너무 쉽게 열어버린다. 그 결과 관계는 따뜻해지지만 당신의 위치는 낮아진다. 프리드리히 니체는 인간이 존중하는 힘을 이렇게 설명했다. 강요하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는 상태.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상대를 붙잡지 않아도 유지되는 태도, 설명하지 않아도 기준이 느껴지는 상태가 힘이다. 잘해주지 말라는 말은 무례해지라는 뜻이 아니다. 다만 모든 상황에 즉각 반응하지 말라는 말이다.
연락이 오면 바로 답하지 않아도 되고, 요구가 생기면 한 번은 생각해도 된다. 감정이 흔들릴 때도 바로 표현하지 않아도 된다. 이 한 박자가 당신을 소비 대상에서 기준점으로 바꾼다. 사람들은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 항상 대기 중인 사람, 언제든 열려있는 사람은 안정감을 주지만 동시에 관리 가능한 대상으로 인식된다. 반대로 쉽게 닿지 않는 태도는 질문을 만든다. 왜 이 사람은 늘 이렇지 않을까? 그 질문이 존중의 출발점이다. 귀하게 여겨지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세 가지를 남긴다. 첫째, 반응의 여유. 모든 일에 즉각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둘째, 감정의 선택. 다 느끼되 다 보여주지 않는다. 셋째, 기준의 반복. 상황이 달라도 선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이 세 가지가 쌓이면 상대는 자연스럽게 태도를 조절한다. 눈치를 보게 되고 말을 고르게 되고 행동을 조심한다. 이것은 계산이 아니라 인간의 본능이다. 인간은 함부로 다뤄도 되는 대상과 그렇지 않은 대상을 본능적으로 구분한다. 관계에서 귀해진다는 것은 특별해지는 것이 아니다. 지나치게 열리지 않는 것이다. 모든 것을 설명하지 않고 모든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며 모든 감정을 공유하지 않는 상태. 이 정도만 남겨도 관계의 무게는 달라진다. 잘해주지 않아도 된다. 다만 스스로를 낮추지 않는 태도를 유지하면 된다. 그 태도가 쌓일 때 사람들은 당신을 편한 사람으로 대하지 않고 조심해야 할 사람으로 대한다. 그리고 그 조심함 속에서 존중이 생긴다. 이의 핵심은 단 하나다. 관계에서 귀해지고 싶다면 더 주려고 애쓰지 말고 덜 흔들리면 된다. 사람을 귀하게 만드는 것은 기술이 아니다. 태도다. 오늘 이야기 중 하나라도 마음에 남았다면 이 기준을 잊지 않기 위해 구독으로 남겨두는 편이 낫다. 이 생각에 동의하거나 혹은 반대 의견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도 좋다. 생각이 쌓일수록 태도는 단단해진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다면 조용히 좋아요 하나로 신호만 남겨도 충분하다. 다음 이야기는 그 반응을 보고 이어간다.